안녕하세요. 경제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모두의 필독서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 원론,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개념이죠. 바로 탄력성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멋진 카페의 사장님이에요. 커피 가격을 10%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손님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건요, 모든 사업가, 아니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매일 밤 씨름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도구가 바로 탄력성입니다. 자, 그럼 방금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수요 곡선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통행료, 즉 가격이 오르면 이용하는 차량 수, 즉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나 줄어드는가? 바로 그 정도를 정확히 숫자로 재는 게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민감도를 숫자로 어떻게 딱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비율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몇 %나 변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 즉 백분율로 비교해야 커피든 자동차든 서로 다른 상품들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계산은 총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나, 즉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는 겁니다.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해요. 원래 수요량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즉 가격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논리는 완전히 똑같죠? 원래 가격에서 얼마나 변했는지 그 비율을 구하면 끝!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그 유료도로 예시 기억나시죠? 거기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통행료를 5% 올렸더니 지나가는 차량 수가 1%나 감소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숫자 두 개가 모두 준비됐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요량 변화율, 즉 마이너스 1%를 가격 변화율 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0.2가 나오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보통 마이너스 부호는 떼고 그냥 절대값인 0.2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방향보다는 그 반응하는 크기, 즉 민감도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가격을 올릴 때가 아니라 반대로 내릴 때의 탄력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같은 구간인데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가격을 올릴 때, 즉 A에서 B로 갈 때 계산하면 탄력성이 0.2인데 가격을 내릴 때, 즉 B에서 A로 거꾸로 계산하면 0.23이 나옵니다. 아니,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다니 이거 좀 곤란하겠죠?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방향에서 재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 이름하여 중간점 계산법입니다. 이 방법의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고 공평해요. 시작점 편도, 끝점 편도 들지 말고 공정하게 딱 그 둘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에서 출발하든 B에서 출발하든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공식이 살짝 길어졌죠? 와, 복잡해 보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분자는 여전히 값의 변화량이고요. 분모만 바뀐 거예요. 시작점 대신에 두 값의 평균, 즉 중간점으로요. 이렇게 기준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중간점 계산법을 쓰면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거꾸로 오든 어느 방향으로 계산하던지 간에 항상 똑같은 탄력성 값을 얻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과 수량이 똑같이 변하는 경우라면 탄력성은 언제나 아주 깔끔하게 1이 나오는 거죠. 드디어 일관성을 확보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숫자 0.2니 1이니 하는 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 탄력성이라는 숫자 하나가 현실 세계에서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정부 정착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달걀. 가격이 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하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둔감해요. 그래서 탄력성이 낮고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해외여행 항공권은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면 다음에 가지 뭐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체할 게 많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일수록 탄력성이 높고 이걸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다. 둘째, 이걸 측정하는 방법에는 간단한 방법과 더 정확한 중간점 계산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력성을 통해 우리는 상품별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강력한 무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게 주인입니다. 가게 총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려고 해요. 과연 어떤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 할까요? 오늘 배운 탄력적인 상품? 아니면 비탄력적인 상품? 그 이유와 함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